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왕자지적식, 왕자지적식이 시망, 왕자지적식이 시망, 시망연후의 춘추작, 진지승, 처지도올, 로지춘추 이랴, 기사즉 제환진문, 기문즉 사, 공자왈 기의즉 구절취지의. 여기까지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왈 왕자지적, 왕자는 이 주나라의 문왕, 무왕, 그리고 성왕, 강왕, 문왕, 무왕, 성왕, 강왕 같은 이런 좀 훌륭했던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나라의 왕자들이죠. 이 적이라는 것은, 적은 여기 적자 있죠. 이 적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죠. 왕자지 적이. 이 적이라는 것은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발자국. 그러니까 자취, 이런 말이죠. 자취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해서 말이죠. 그분들의 업적이라든지,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이루어놓은 사업, 이런 것입니다. 상당히 왕자지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죠. 식이라는 것은 식어버렸다. 죄가 되어버렸다. 식어버렸다. 불이 꺼져버렸다. 이런 말이죠. 시가 없어져 버렸다. 망이라는 것은 없어졌다. 시가 망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치가 잘 다스려질 때는 이 곳곳에 채시관이라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유행하는 노래를 채집하게 합니다. 곡조와 가사를 다 채집하죠. 그것이 뒷날에 시경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보고는 이 어느 지역에서 정치가 좀 잘 되고 있구나, 혹은 지금 정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알맞게 이렇게 그 정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시관이 있었는데 채시관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런 거 가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태평성대를 노래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전부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걸 또 조정에 올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시가 없어져 버렸다. 채시관 제도가 없어져 버렸다. 그 시가 망한 연후에, 시가 없어진 다음에 춘추가 이제 작이라는 것은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춘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나라의 춘추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그 역사서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맹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춘추가 지어졌는데, 진나라의 승이라는 것은 술의 승자이죠. 술의 승자인데, 이 술의 승이라는 것은 이거 있죠. 술에는 타는 거잖아요. 탈제자. 그래서 싣는다. 뭘 싣느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거기에 싣는다. 이런 의미로서 진나라에서는 이 승이라고, 역사서를 승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역사책들을 이 역사사자에다가 이 승자를 써서 사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야승 그러면 보면 우리나라 야승이라는 여러 책이 있죠. 해동 야승 같은 거. 야승 같은 경우는 야사, 승은 사람 마찬가지니까 야사,
이런 의미로 또 쓰이게 되죠. 야성, 승. 진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쭉 적으면서 자기 나라 위주로 한 제후들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예, 그때 승이라고 불렀고 초나라에서는 이것을 도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것은 말이죠. 반드시 이 원수를 갚는, 반드시 원수를 갚는 그 아주 악한 짐승을 뜻하는데,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초나라에서는 아주 반드시 이 복수를 하는 그 악한 짐승인 도를 왜 이 역사적 이름으로 했냐면 그 악한 인간들, 도울처럼 악한 인간들의 악행을 더욱더 부각시켜 드러내어서 후세 사람들 하여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어떤 하나의 거울을 삼기 위한 그게 반면 거울이죠. 그런 거울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초나라에서는 그 역사책을 도올이라고 불렀고, 노나라에서는 춘하추동을 줄여가지고 춘추, 1년이 춘하추동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춘추라고 불렀다. 그런데 승이나 도올이나 춘추는 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냐 뭐냐면 역사책이다. 이랴.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사즉, 이 사라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들은 거기에 보면 부각되는 것이 제나라 환공의 어떤 큰 어떤 위대한 어떤 이 정치적인 포부라든지 또 정치적 업적 이런 것 제나라 환공 그리고 진나라 문공 이런 사람들은 다 춘추시대 5패 5패자 가운데 2사람이죠. 또 그 외에도 5패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기문즉 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사는 사관입니다. 역사를 적는 사관. 그 글은 사관들이 썼다. 쓴 사람들은 사관.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천도 사관 유명한 이 사기를 쓴 사마천도 사관이고 아버지인 사마담도 사관이죠. 그리고 각 춘추시대 각 나라마다 아주 유명한 사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은 이름들이 많죠. 그 문은 사관들이 쓴 것이다. 그 글은 사관들이 썼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는 여러분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자는 춘추를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추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춘추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노나라의 역사입니까? 노나라는 노나라의 뭡니까? 그러니까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라는 사람이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 노나라의 백금이라 그러는데 세금자죠. 백금. 이 사람이 노나라의 최초의 그 임금인데 주공의 아들로서 주공의 맏아들이죠. 백금이었는데 백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노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제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백금 시대 때부터 쭉 있었는데 공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공자께서 그 전체를 다 하지 않고 그 전에는 뭐 크게 그 경계가 될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노나라의 이 사관들이 정리해 놓은 그 사료가 뭐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노나라에 은공이 있는데 좀 노나라에 은공이라고 있어요. 은공 원년부터 이 공자 조금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왕 주나라 평왕 49년 칭유 49년이고 노나라는 애공 공자 당시 노나라 애공 이 14년까지의 애공 14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춘추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나라의 춘추가 이 정도 되면 공자가 한 이 정도만 잘라가지고 이 244년간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후세에 충분히 난신적자, 인간 안 된 놈들, 이 반란을 일으킨 놈들, 이런 놈들에게 큰 경계가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게 아니라 춘추를 다시 정리해서 교과서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삼았다는 얘기는 맹자가 처음 한 얘기고, 공자의 문화생 공자나 공자의 문화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이것이 이 맹자의 그냥 허구인지 사실인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논어에도 그런 말은 없고, 이 저기에도 이 공자의 제자들이 쓴 여러 가지 모은 글들 거기에도 전혀 없고, 다만 이러한 주장은 맹자의 거듭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의 생각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근데 공자가 말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책에 관해서 공자가 이 제자들을 평생 이것을 가르쳤다면 제자들에게 뭔가 말이 있었을 텐데 논어에는 한마디 흔적도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여간 공자의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왈, 맹자가 인용한 거예요. 누구 스승에게 듣고 한 것인지 뭘 책을 보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의즉 구절취지의, 그 뜻은, 그 글을 썼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뜻은 그 뜻이란 건 뭐냐면 이 춘추필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꾸짖을 건 꾸짖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조금 더 숨김없이 그대로 쓰는 그러한 거, 이게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죠. 구는 바로 공자의 이름이죠. 공자 이름이고 공구죠. 절취라는 것은 뭐냐? 요즘 말하면 절취 두 글자를 다시 뭐 그대로 말해버리면 표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한 것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앞에 있던 것들을 적당히 주물러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절취라는 것은 실제로 공자가 절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절취라는 말은 이때 절자는 우선 뭐냐 하면 겸사입니다. 겸사. 그러니까 이게 절자가 훔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훔치다, 도둑질하다, 절도 혹은 뭐 절취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좀 외람되게도, 내가 좀 결례가 되지만, 신뢰가 되지만, 혹은 내가 좀 분수에 지나치긴 하지만, 내가 뭐 꼭 사관도 아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미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좀 분수에 넘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 절자를 쓴 거예요. 우리 이것이 번역할 때 가만히 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가만히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취지라는 것은 이 취한 것이다. 그 뜻은,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저것이죠. 이 포평하고 뭡니까? 그대로 숨김없이 포선 폄악이라 하는데, 이 포자는 이렇게 쓰죠. 포선 폄악. 이것은 내가 외람되지만, 내가 사관이 아니지만 이럽니다. 사관이 아니면서 내 뜻이 있어서 이것을 취한 것이다. 뭘 취했냐? 포선 폄악의 뜻. 이것을 내가 그대로 했다. 물론 여기 공자가 본 노나라의 긴 역사에 공자가 봤던 춘추라는 상당히 오랜, 아까 말한 공자가 정리한 244년보다 훨씬 더 긴, 300년이 됐을지 400년이 됐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긴 춘추에 있던 보니까 이 포선 폄악의 그러한 뜻은 내가 사관이 아니지만 감히 분수에 지나치기도 이것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공자가 이것을 전체를 춘추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확 뚜렷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맹자에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맹자는 공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제자와 제자 이 원래 제자와 제전 제자는 한 명도 여기 대해서 말이 없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만 일반 사람들은 불수 춘추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정리하기 전의 춘추를 불수 춘추라고 부르는데 이 불수 춘추가 이 노나라에 남아있던 것을 공자가 자기 사관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 학생들에게 교재가 될 것 같아. 이 후세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이다. 시가 없어진 이후에는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것들은 이 포선 표막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잘라내고 한 200 아까 말하는 그 200 몇 년입니까? 244년 정도의 거짓말 뽑아내 가지고 뭡니까? 정리해서 백성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춘추에 공자가 했다는 이른바 이 춘추라는 교재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단 것이 후세에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 그게 바로 공양전이라는 것과 곡량전, 예, 공양전, 곡량전 그리고 좌시전 이렇게 있는데 공양전과 곡량전은 상당히 유사한 책이고 좌시는 완전히 아주 풀어서 쓴 이야기책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좌시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공자의 생각과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공양과 공양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자의 생각과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두 책은 영 재미가 없고 이 책은 엄청 소설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이 책이 훨씬 더 유명해져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양 이것만이 이 공자가 말했던 이 공자가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이 춘추의 뜻을 재해석한 것이고 이것은 이 공자의 춘추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좌구명이라는 어떤 역사가가 자기 나름대로 지은 이 역사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왕자지적 시기 시망 연후의 춘추작 진지승 초지도올 로지 춘추 일야 기사즉 제환 진문 기문즉 사 공자왈 기의즉 구 절취지의 기의즉 구 절취지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 맹자왈 군자지택 오세이참 소인지택 오세이참 여미득위 공자도야 여사숙저이냐.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택이라는 것은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은택, 은덕, 은혜 좀 더 다시 요즘 더 쉽게 말하면 영향력 이런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의 영향력도 5세 1세가 30년이니까 5세는 150년이죠. 150년쯤 되면 참이라는 것은 자르다는 뜻이니까 끊어진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많이 세상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다 이것이죠. 요즘은 뭐 5세까지 가지 않고 2세, 60년만 가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때때로 30년 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참 초스피드의 변화가 있는 시대인데 이 당시 맹자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훌륭한 분의 위대한 어떤 은공, 은택 이런 것은 아무리 적어도 한 5세쯤은 가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잊혀져 간다. 5세는 간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소인의,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150년은 간다는 말이고, 소인지택. 이때 소인은 뭐 인간성이 나쁜 이런 뜻이 군자와 소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아주 큰 이 위대한 덕을 이루었던 그런 군자들이고, 그건 보통 사람들의 그 은택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 후세에 끼쳐놓은, 그러니까 뭐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을이나 뭐 국가에나 뭐 사회에 끼친 게 아니라 그 자기 집만 잘 먹고 살게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속할 수 있겠죠. 자기 가족들 후손들만 잘 먹게 해놓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은택도 한 5세쯤 되면 이 영향력이 끊어진다. 예. 이렇게 맹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미득위 공자도야, 나는 공자보다도 훨씬 뒤에 났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100년쯤 뒤에 났기 때문에 공자의 이 직접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 우리 뭐 이 맹자가 있으면 맹자의 스승이 자사는 이 또 누굽니까? 정자의 제사라 그러죠. 제자 그리고 공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자의 학문이 정자에 가고 정자가 또 자사에 가르쳤고 자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 가르쳤고 그 사람이 맹자의 스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그게 그 1세, 2세, 3세, 4세, 5세쯤 그 이제 끝날 때쯤 다 돼갔죠. 그러나 아직도 150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0년쯤 돼서 맹자가 태어났다고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맹자가 그 오래 80여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공자 아직까지 그러니까 5세까지 150년이 덜 흐르기 전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스승을 통해서 공자님의 그 위대한 사상을 내가 얻어듣고 깨우침이 깨우치고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자의 직접 제자는 못했지만 나는 사숙저이냐. 저는 이게 뭐냐면 저는 지어의 준말입니다. 지어 혹은 지우 뭐뭐로부터 이런 말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숙 이 사사로이 내가 사사로이 숙이란 뭐냐면 이 선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때 선이란 뭐냐면 내가 이 혼자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듣고 내가 이 숙이란 건 이때 선이라는 건 좋아했단 말입니다. 좋아했다. 내가 이게 공자의 학문이야말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공자의 학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고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복응해야 될 학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스스로 좋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숙이란 말이 나오죠. 사숙이란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못하고 문화에 가서 혹은 직접 수업을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뭐 동시든 마찬가지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해당되는 되는데 안 계실 때에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분의 위대한 사상을 전해 들었다 하면 그게 사숙이 됩니다. 사숙. 이 사숙할 때 숙자는 좋아할 선자의 뜻이고요. 그래서 사숙이라는 말이 직접 배우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후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논어에 보면 말이죠. 이 맹휘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맹휘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나라의 아주 귀족이죠. 이 사람이 이웃 나라에 갔다가 예를 잘 몰라가지고 망신을 당했어요. 와서는 자기 자식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맹의자인데 맹의자에게 너
내가 애비가 예를 몰라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망신을 했으니까 너는 애비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를 배워라. 소문 들으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공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제일 잘 안다고 하니까 너 그거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 맹의자가 동생하고 둘이 가서 또 배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맹의자의 아들이 또 맹무백이라고 있는데, 맹무백 글씨가 몸을 틀어서 쓰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요. 맹무백이라는 또 이 사람이 또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물었고, 맹의자의 효가 무엇입니까? 그 효가 공자가 말하는 예의 중심에 있잖아요. 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효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물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많은 것을 물었겠죠. 대표적인 이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두 부자가 다 공자에게 할아버지 명령을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듣고 공자에게 예를 물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맹의자가 바로 이 누구냐면 맹자의 5대조입니다. 5대조. 그러니까 이게 맹의자는 5대조, 맹무백이 5대조고 맹의자는 6대조고 맹의자는 7대조예요. 7대조입니다. 예. 그러니 바로 맹자의 5대조와 6대조가 다 공자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 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도 공자와 직접 통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의 정치를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노나라를 이 마음대로 주물렀던 삼가라 그래서 삼가 가운데 하나가 맹씨예요. 맹씨. 그런데 맹씨는 이 다른 계시라든지 숙손씨와는 좀 다르게 이 공자를 인정하고 공자를 좋아하고 예를 배우고 있던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맹자가 이 5대조, 6대조가 다 공자의 제자였다는 것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름을 안 밝혀 자기 스승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숙하였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자의 학문을 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공부를 했다. 숙자 다음에 다른 데 보면 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했다. 사숙애의 준말이 사숙입니다. 사숙애의 준말이 사숙이에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공부를 했다. 사숙애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뭐 외국에 있는 위대한 학자라든지 직접 가서 배울 수 없으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사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그분에게 가서 앞에서 직접 배우지 않는 그런 모든 배움을 다 사숙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위대한 분의 그 책을 통해서 읽고 그분의 사상에 감동을 해서 실천을 한다는, 이러면 그것도 또한 사숙입니다. 사숙이라는 의미가 매우 넓게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에게 뵙지 않더라도 사숙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동영상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맹자왈 군자지 대오세의 참. 참은 참여할 때 자르다 말이에요. 자르다, 단절된다, 끊어진다, 영향이 끝난다 이 말이죠. 소인지 대오세의 참. 여미득위 공자도야. 도는 생도. 그러니까 문도, 생도, 학생. 나는 직접 공자의 제자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다. 좋아해서 공부를 했다. 공부 애자는 빠졌습니다만은 사숙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가이무치, 취상렴. 예. 가이무치, 취, 좀 쉬고, 상렴. 가이여, 가이무여, 여, 상해. 가이사, 가이무사, 사, 상용.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취라는 것은 원래 뜻은 적의 귀를 손으로 잘라가지고 전공을 세웠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었는데, 뒤에는 의미가 넓어져서 가지다. 내 것으로 만들다, 삼다. 이렇게 뜻이죠. 가이취. 그런데 가져도 좋고 가지지 않아도 좋은데, 이 어떤 그 돈이라든지 혹은 재물이라든지 혹은 명예라든지 어떤 뭐라도 좋습니다. 가져도 좋고 가지지 않아도 좋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면 그 사람은, 예, 청렴결백한 사람은 못 된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가이무치 할 때 취하지 않는단 말이죠. 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집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뭘까요? 이게, 위에서 본 집이라면, 이 부분, 요 모서리, 여기가 렘이에요. 렘. 딱 이렇게 직각으로 된 부분, 요 부분, 렘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렘이라는 것은 똑 부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딱 직각으로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렘이라는 것은 이 원과 상대적인 용어죠. 예. 원과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원은 원융, 융화, 뭐 좋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두리뭉실, 예.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나쁘고, 이거 시비 판단, 선악의 판단도 없는 그런 나쁜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렘이라는 것은 딱 부러지긴 하지만, 또 지나칠 경우에는, 이 지나치게 경우에 되면 그 극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청렴결백할 때 렘자를 쓰고 있죠. 네. 상렘, 렘을 다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이여, 줄 수도 있고, 예. 가이무여,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경우 가끔가다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은혜를 해치는 것이다. 은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풀어져 가지고 이 은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럴 때 주면 별로 뭐 주니까 받지 뭐 이렇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준 사람은 이 은혜라는 귀중한 이 덕을 해치고 만다. 손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은혜는 줄 때 주고 안 줄 때 안 줘야 되는데. 그 위에 그는 취할 때 취하고 취하지 않을 때는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아리송한 경우에 취해버리면 청렴결백한 사람이 못 된다 이것이죠. 요즘은 뭐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액수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이 청렴결백한 공무원은 청백리는 못 되겠죠. 이 액수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얻어먹고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청렴결백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가이무사, 죽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있습니다. 꼭 목숨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꼭 목숨까지 바칠 필요 없다. 그런데 죽으면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의 예지 용, 용을, 인의 예지 신, 그리고 또 용, 인간이 가진 고귀한 덕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용을 다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그 용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면 이런 말이죠.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거. 예. 취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취하는 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렴, 해, 용 같은 이런 모기한 도덕을 해치는 결과가 되니까, 어지간하면, 예? 예. 가히 가히 무치할 때는 맹자의 생각은 안 가지는 게 좋고, 예, 그런 건 안 가지는 게 좋고,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에는 안 주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될 때는, 예, 안 죽어도 될 경우라면 꼭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국가의 목숨을 위해서 전쟁이 났을 때는 급할 때는 죽을 때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안 죽어도 되는 경우에 가서 죽는다면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것이죠. 예. 그것이 그런 뜻으로 맹자왈 가히무치 치상념이고, 예. 그 다음에 가히여 가히무여 여상해고 가히사 가히무사 사상여. 그래서 이 남성때의 임직이라는 사람이 주자도 주에서 인용했습니다만, 남성때의 주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임직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경우 가해치 가해무치 취상념, 이것은 이 공서화라는 사람이 저기 갔을 때, 그 이웃 나라에 논에 보면 나옵니다. 사신을 갔을 때 염류가 그때 이 공자님 밑에서 저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했던 모양인데, 그 공자님이 어떤 일로 이 공서화를 이웃 나라에 신부를 보내는데, 염자가 공서화 집이 부자인데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충분히 먹고 살 돈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한 1,000,000원만 주면 되는데, 아예 염자가 5,000,000원을 줘버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쓸데없이 많이 줘버린 거예요. 예, 이럴 때 바로 이 가히여 가히무여 상해, 이런 뜻이죠. 예, 이게 바로 이거 상해가 염자가 저지른 실수가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이 양반은 또 공서화는 또 받았으니까, 예, 사양을 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상렴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예, 임직이 말에. 그리고 가히사 가히무사 이 사상용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자로 있지 않습니까? 자로가 위나라의 그 내란에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정치적 정쟁을 하는, 이 왕자리를 두고 하는 다툼에 뭐 괜히 끼어들었다가 안 죽어도 되는 상황인데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때 자로가 이 죽음을 당한 것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한 것이 못 된다. 예. 상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자가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 양반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적절한 비유를 들었구나 해서 집주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맹자왈 가히취 가히무치 취상렴. 가히취 가히무치에 취면, 예, 상렴이다. 취하게 되면 상렴이 되고, 예. 그리고 가히여 가히무여에 여면 상해가 되고, 가히사 가히무사에 사면 상용이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58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